네, 오늘 뉴스 브리핑 그리고 정치권 소식 그리고 내일부터 열리는 제41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리튬 전지 금속물질이죠. 이 전자제품에 쓰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났군요. 네, 맞습니다. 이 공장에는 67명의 근무자가 일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운데 지금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신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8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하고요. 이 추가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인터넷 속보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불이 난 아리셀 공장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1개 동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3동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아리셀은 리튬 1차 전지를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 불이 날 당시에 이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 5천 개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 현장에서 완제품 검수와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 근로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실종자 수습 작업 이런 진화 작업이 계속되면은 거의 뭐 만 하루 걸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더 나오겠군요, 피해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진료에 복귀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서울대 의대사나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또 서울시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이제 오늘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서울의대 비대위 측은 휴진을 멈추기는 했지만 이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의료계 전체와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 핵심인 이 전공의 복귀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이 다른 대형 병원들의 휴진 논의도 소멸된 게 아니어서 이 무기한 휴진 파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화성 화재 소식을 끝까지 제가 다 질문을 못했는데 네, 예. 사실 이제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이게 폭발이라든지 1차 전지 화재가 그렇게 좀 진화가 어렵다면서요? 네, 이게 물로 꺼지지 예. 않는 화재라고 하는데요. 예. 이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쉽게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 특성상 이 겉보기에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아. 이 내부에는 수백 도의 열이 계속 발생해서 언제든 다시 불꽃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불이 나면 이제 다량의 불산가스를 발생시켜서 이 진화 인력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방 당국이 불을 진화하고 내부 진입까지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오늘 불은 이제 3동 2층에서 예. 배터리 한 개가 불이 붙으면서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이 화재 초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을 했고 또 이 네. 폭발도 연달아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또 이제 아까 의대 휴진 얘기했는데 그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서울대 병원은 약간 한발 물러났는데 전체적으로 휴진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합니까 이번 주에? 네, 그 원래 이제 27일 날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29일 날 다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네. 오늘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오는 29일 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앞서 의협 이면택 회장은 지난 18일이었죠.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었는데요. 네. 해당 발언이 이제 의료계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었고요. 네. 이후 의협은 이제 지난 20일이었죠. 임회장에 참여하지 않는 범의료계 위원회인 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이 최상병 사고 이후에 군 관련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육군 사병이 또 숨졌다는 얘기가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경기도 화성시 육군 51사단 영해 직할대 소속 20대의 일병이 이제 숨진 소식인데요. 예. 어제 새벽 5시쯤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 군 당국이 경찰과 초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사고 이후에 1시간 뒤쯤에 부모에게 연락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충남 32사단에서 이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훈련병이 숨지는가 하면 또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대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사병이 숨지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군 당국은 이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순서입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이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보니까 이 각 출마 선언이 시간대로 계속 이어졌어요. 그죠? 예, 이런 경우 맞습니다. 참 드문 케이스인데 말이죠. 네. 낮 1시부터 이제 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한동훈, 원희룡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연이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등판을 한 만큼 예. 이 지지자들이 마치 좀 콘서트장처럼 발 디딜 틈이 없이 그 소통관이 꽉 이렇게 붐볐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저기 소통관이 이제 1, 2층 이렇게 쫙 있는데 1층 로비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고 올라가면 2층에 소통관 기자회견이 있어요. 예. 이제 한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 시간은 2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근데 3, 4시간 전부터 그 1층 로비 안팎에서 이 팬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었고 손팻말을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뭐 그리웠다 한동훈, 기다렸다 한동훈, 나타났다 한동훈 이런 식의 팻말에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스피치를 마치고 백브리핑 장소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한 전 위원장이 도착을 했는지 그때부터 막 1층에서부터 한동훈 이러면서 계속 외치는 함성 소리가 들릴 정도였거든요. 예. 인기가 상당히 있군요. 네, 그렇다고 뭐 어쨌든 앞뒤로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두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어서 이렇게 포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화력이란 네. 말을 쓴다 그러대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화력이 맞습니다.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팬덤에서 인기가 대단할 때 화력이 아주 좋다, 화력이 쏟아붓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 저 역시 이제 총선 때 내내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던 입장에서 오랜만에 한 전 위원장 또 보니까 내심 또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회견문이 또 돌기 전까지도 어떤 내용이 담길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뚜껑 열어보니까 회견문이 8,000자가 넘었습니다. 네. 네, 시간상으로 따지면 거의 연설만 30분을 넘길 정도였거든요. 네. 그동안 할 말이 참 많이 쌓였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특유의 말투 있지 않습니까? 딱딱 끊어서 네. 하는 그 쉼표 말투 이런 것도 여전했고요. 음. 또 이제 한 기자가 한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예. 회견문 다 읽으실 거냐 워낙에 기니까 예. 이렇게 물었더니 뭐 말 빠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그렇죠.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회견문을 다 읽는 게 꼭 중요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요? 말투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연습하셨나요? 워낙 많은 분들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반갑다는 표현은 그냥 오랫동안 못 봐서 반갑다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다른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네, 후보 그럼요. 지지자들도 네.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 다른 후보들 표정은 어땠어요? 예. 마찬가지로 좀 예. 들뜬 모습이기도 하고 좀 아무래도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불편한 듯한 느낌도 기색도 있었고요. 예, 그렇게 뭐 읽었고요. 네. 지지자들도 사실 뭐 한 전 위원장의 지지자만 모인 게 아니라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속속들이 찾았습니다. 예. 뭐 기자회견장으로 올라갈 때 연신 뭐 나경원, 원희룡 이런 식의 이름을 외치기도 했고요. 예. 또 같이 사진도 찍고 음. 후보들의 사인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제 워낙에 한 전 위원장의 그 기자회견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원희룡 전 장관이 다음 순서였거든요. 좀 짧게 하던데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원 전 장관이 기자회견이 예정됐는데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뒤에서 아니 이제 다음 사람 하기엔 좀 끝내라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은 말이죠.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고 왔냐.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 당정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각 입장이 어떻습니까? 후보들의. 네, 우선 수직적인 당정 관계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정 동행, 또 원희룡 전 장관은 레드 팀을 만들겠다. 레드 팀, 빨간 팀. 네. 예.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실용적인 관계, 또 당정 간의 토론을 강조했고요. 또 윤상현 의원은 민심이 윤심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할 말 해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했습니다. 조금씩 다르군요. 네, 결이 다른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레드 팀을 만들겠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레드 팀이라는 게 이제
정치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게임 용어로도 좀 쓰이고 있는 용어예요. 팀 내에 전략적으로 적군, 반대자의 역할로서 좀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장관이 본인이 친윤 대표라는 걸 굉장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만큼 본인이 앞장서서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할 말 전하겠다. 이런 식의 포부를 좀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쓴소리를 대통령이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판이 커져가지고 흥행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네.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이 후보들 간에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거의 지금 최상병 특검법 둘러싸고도요. 한동훈 대 반한동훈이다 이런 말 계속 나옵니다. 구도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설득력 있는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네, 나 의원은 그럼 한동훈 특검도 받자. 음. 역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브하다, 순진하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러다가 민주당의 특검 전국에 계속 끌려다닐 거다 이런 식의 지적했고요. 네. 예.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특검법도 민주당이 제안한 그 특검법이 아니잖아요. 예, 다른 맞습니다. 방식으로 하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네. 제3의 뭐 아니다 이런 네, 얘기. 네. 그래서 좀 다른 이 후보들 간의 결도 다르고 야당하고도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당 대표자들이 누구랑 같이 뛰느냐 러닝메이트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총 3명인데요. 장동혁 의원, 박정훈 의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의원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기자회견에도 같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장 의원 그리고 박정훈 의원 두 사람이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또 이제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죠. 원희룡 전 장관이 직접 러닝메이트를 제의했습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로 같이 나와서 전당대회 열심히 뛰어보자 이렇게 정식 요청을 했는데 예. 인유한 의원은 원래 본인은 생각이 없었대요. 다만 오늘 오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하면서 예.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예. 많이 좀 흔들렸고 내일까지 등록 기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사의를 표명했어요. 예, 그 맞습니다. 연임을 이제 염두에 둔 거라고 해석하고 네. 있는데 또 그 여러 발언들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직접 한 말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했던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그랬죠. 발언 때문인데요. 사실 또 여기서 친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흐느꼈다. 흐느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다. 이런 식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다 보니 명사부일체다. 명비어천가다. 이런 식의 비판. 또 진중권 교수 촌철살인으로 유명하죠. 예. 또 민주당이 수령체제의 북한 조선노동당과 같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비민주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 이연서 기자였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곧 해외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죠? 내일 일본에 예. 뭐 행사 있죠? 예, 내일 출국합니다. 예. 한일 불교문화 교류 대회인데 예. 도쿄의 조조지 이게 발음이 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지가 이제 사찰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렇죠. 예. 내일부터 이제 28일까지 3박 4일간 열리고요. 이 예. 조조지가 일본 정토종의 대본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 한일불교 문화 교류대회는 이제 매년 이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열리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이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예. 일본에서 열리는 거는 이제 5년 만이라고 합니다. 5년 이렇게 오랜만에 예, 예. 열리죠? 코로나 때문에 한 예. 3년 정도 됐고요. 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열리는 건 5년 만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 대회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이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통 뭐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이제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이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참석하시고요. 또 부회장인 우리나라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하고요. 이제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이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인데 예. 또 이사장이 또 좀 주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내일 가지만. 예. 뭐 BBS, BTN, 뭐 불교신문, 금강신문, 밀교신문, 총지신문 등 뭐 우리나라 각 종단의 기관지에서 많이 다 갑니까? 예 많이 취재를 갑니다. 돈도 많이 내고 이제 예, 가는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수석 부회장이 한일 예. 불교문화교류협의 수석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예, 참석 안 합니까? 예, 아쉽게도 덕수 스님은 이번 대회에 참석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천태종 종의 부의장이죠 경천 스님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대신해서 단장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경천 스님의 경우 예전에 이제 천태종 사회부장을 하셨고요. 국제교류 경험이 또 굉장히 많고요. 뭐 세간에는 이제 현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이 예.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인데 그렇죠. 예, 네. 아시죠? 이 경천 스님이 속가 삼촌입니다. 삼촌이죠. 삼촌. 예. 그럼 예전에 경천 스님이 이제 신촌 성룡사 주지 맞아요. 하셨을 적에 이제 몇 번 취재를 갔었는데 뭐 여러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요. 또 이제 서예 작가이기도 합니다. 서해전도 열었죠? 예, 저도 예 취재를 한번, 예. 갔었고요. 예, 아주 그 수준 높은 작품을 예. 봤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 주제가 계속 바뀌는데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 예, 자, 3박 4일 동안. 예, 근데 내일은 사실은 이제 그 예비인 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본격적인 시작은 예. 모레 같은데. 예. 다양한 행사 일죠? 예. 아니, 그러니까 내일 출발하는데 예. 이동이 좀 많아가지고 내일은 솔직히 좀 이동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공식적인 일정은 모레 그렇죠. 오후 6시에 이제 도쿄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일 불교가 다 만나서 환영 만찬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 그 이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 회장 진우 스님이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한 강연을 하시죠. 예.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강연이 이제 내일 저녁 7시에 있는데 내일 저 한국불교 역사관 예, 지하 공연장에서 그거 하고 예, 떠나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이제 환영 만찬부터 본격적으로 참석할 것 같고요. 대회 3일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27일 오전에 이제 이번 이제 일본 도쿄 조조지 본대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평화 기원법회가 열리고요. 예. 법회에서 이제 양국 불교계가 전통 의식을 하고 뭐 양국 또 회장 스님 등이 이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가 깃들기를 발언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 법회한 다음에 오후에는 세미나를 하던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가보셨나요? 아, 그럼요. 예, 한일불교 일본 어디? 가보려고 어느 했습니다. 아, 예. 예. 다른 기자들 보내더라고요. 아, 그러군요. 아쉽네요. 예. 네,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일하러 가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협의회 부회장이 우리나라 총지정회 통위원장 우인정사인데 이제 그날 오후에 학술 강연회가 열리면 이때 이제 인사말을 하고요. 예.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요. 우리나라 측에서 또 일본 측은 사토 유키오 전 유엔 대사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스님이시군요. 예, 스님인데 일본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게 뭐 이제 결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장남 같은 경우에는 가업을 잇는다고 해서 승계를 하고요. 스님이 되는데 예. 뭐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직업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면은 또 스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토 유키오 스님도 이런 경우고요. 일본에 이제 외교 쪽에서 평생 일하고 뭐 유엔 대사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스님이 됐습니다. 예. 예. 일본 스님들이 대학 총장 하시는 분도 있고 장관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초창기 다 그랬어요, 저희도. 우리나라 스님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예. 지역에 보면 유지도 많이 하셨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학술 강연회가 끝나면은 이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요. 예. 회양 만찬을 하면은 이제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다 끝날 예정입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한일 불교문화 교류 대회는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가 아주 나쁠 때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희생자 유골 반환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예,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도 좀 논의도 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이 어떤 성격으로 행사가 이어질까요? 예.
이제 뭐 흔히들 우리나라하고 일본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지만 실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사 문제가 있어서 좀 먼데요. 이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시작된 거 자체가 이제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1회 대회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두 번째 대회가 바로 열리는데 여기죠. 이번에 예, 하는 곳. 맞습니다. 네. 이제 조조지에서 이제 두 번째 대회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일본 불교 측에서 보면은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의 첫 번째 개최지에서 다시 이제 하는 의미가 겁니다.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뭐 19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까지는 뭐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한일 간의 경제적인 격차도 굉장히 컸지만 요즘은 엔저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더 많이 방문하고요. 네. 과거 선문제도 뭐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선 명상을 거의 화두처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실질적인 변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일본 불교도 뭐 선명상 좌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 협력을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공동선에 좀 당겼으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홍진호 기자 또 일본 가는데 예, 돌아오는 거죠? 예, 돌아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견지동 45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자, 문화청학동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비폭력 대화와 관련해서 김봉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봉래 기자. 네. 비폭력 대화가 불교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얘기하셨고 또 명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룹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폭력 대화 우리 불교권에서도 활용을 볼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팔정도에서도 이 정어 바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구의 3업 중에서도 9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10가지 계율 중에서는 9업 관련이 4가지로 제일 많습니다. 예. 이 MBC 창시자인 그 마샬 로젠버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종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에 아마 불교일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 NBC 출판사 대표인 캐더린 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슴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슴에서 연결이 단절되는 식의 말을 너무 많이 배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의식하면서 저는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명령하는 말, 뭐 명령하는 식 그런 거를 좀 피하면서 우리가 우리 진실을 말해보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이들한테서 가르치잖아요. 예. 걔네들은 뭐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요? 이렇게 금방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예. NBC 이 교육을 할 때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NBC를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예.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대화할 때 남에게 상처를 잘 주고 남의 진심을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가 필요한데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불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가 명상과 연결되면은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이 명상 집중이 더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효과를 검증하는 뇌과학 연구가 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공명하는 자라고 해서 미국의 MBC 트레이너죠. 세라 페이턴이 지은 책이 국내 번역 소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 예. 명상, 뇌과학 이 세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예. 결국은 이 공명하는 그런 언어의 힘, 공명하는 그런 언어의 힘이 어떻게 뇌를 재구성하고 또 그것이 어떤 자기 행복에 이렇게 회복하게 하느냐, 예. 자기 행복을 위한 역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점점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 밝혀지고 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얘기한 책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 종합한. 그렇습니다. 세라 페이턴이 2012년에
이 공명하는 말로 감정적 고통을 치유하는 법을 이제 정리를 한 뒤에 이 인간 관계와 관련된 신경 생물학적 측면을 탐구하면서 한 7년 정도 보낸 뒤에 이 책을 집필을 했다고 해요. 예. 참고로 국내에는 이미 이 비폭력 대화와 명상 관련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 2019년 발간된 건데 마음 챙김과 비폭력 대화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뇌과학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비폭력 대화와 명상의 연관성을 증명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은 좌뇌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말은 우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어떤 말은 좌뇌에 영향을 주고 예. 또 어떤 말은 우뇌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는데 따라서 어떤 좋은 말에 뇌가 잘 반응을 하게 되면은 예. 좋은 신경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 마음이 이제 행복하게 되는데 예. 반대로 나쁜 말에 뇌가 반응하면 또 나쁜 신경 물질을 그렇죠. 만들어내겠죠. 예. 예전에 이제 명상과 수행으로 다져진 스님의 뇌파를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 뇌과학적으로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세라 페이턴 이 저자의 책이 뇌과학의 성과까지 접목했다 이런 뜻인데 그 뇌과학에서 이런 거를 증명을 해주면 이 비폭력 대화에 접근하려는 분들이 아 이거 정말 확신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에 예, 대해서. 번역본을 예. 펴낸 분이시죠. 한국 NBC 출판사 캐더린 한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폭력 대화로 쭉 하면서 이 바뀌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고 보람 느끼고 감동을 하는데 자기는 직접 해서 그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뇌과학이 그걸 하나씩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좋죠. 그래서 이 책이 각 장마다 예. 실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읽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비폭력 대화 NBC가 저절로 이렇게 잘 익혀지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고 앞으로 NBC가 확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사실 비폭력 대화라는 말이 처음 소개된 게 이 마샬 로젠버그의 책이잖아요. 비폭력 대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보강돼서 새로 나옵니까? 네, 뭐 2004년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올 여름에 20세가 새롭게 나온다고 벌써 해요. 20세. 20세. 이야, 예, 예.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사보시고 또 그 MBC 관련 교육도 받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비폭력 대화, 명상, 뇌과학 이런 얘기를 쭉 해 봤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 이 갈등 비용이 많죠. 그렇죠. 이 갈등 비용 중에서도 특히 큰 요인이 뭐냐면은 말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이 예, 많아요, 너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려 시대의 문신이죠. 서희. 예. 서희가 장군으로 알고 있지만 문신입니다. 예. 이분이 강동 육주를 말로 외교를 통해서 되찾았지 않습니까? 예. 예, 말로 폭력이 아니고 무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유명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도 네.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는 말을 잘 배우고 연습해서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영애 캐스터. 네, 오늘 저녁까지 강원과 충북, 전북 동부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면서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이 전국 대체로 10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강원과 경북권으로는 돌풍을 동반해 천둥번 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면서 이 내륙 지역에서는 15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17도, 서울, 광주, 대구 19도 등 전국 15도에서 21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내려가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 부산 27도, 춘천,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 전국 24도에서 2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제주도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